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은 좀 복장을 좀 편안한 복장을 갖추고 증시 토크 영상을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가요. 좀 시장 분석이나 이런 어떤 딱딱한 내용이 아니고 투자 심리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다 보니까 복장을 좀 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 옷 같은 경우 이렇게 좀 올리면 그림이 나오는데 레옹 나오는 그림입니다. 예.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증시 토크 주제는요. 어떻게 보면 이번 하락장에서 제가 느끼는 어떤 투자 심리를 거의 한 80%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에서 그 부분을 대략적으로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하락장에 대한 단상, 이제는 무덤덤하다, 그리고 발칙한 생각. 이 발칙한 생각이라는 토시를 왜 달았을까? 이것은 글 후반에 제가 좀 어떻게 보면 독한 또는 냉정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글에서는 좀 순화된 표현으로 많이 적었다 보니까 발칙한 생각이 뭐지? 라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에서 영상 후반에 그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깜짝 놀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2018년 하락장 이번 주 내내 그리고 지난주 내내 하락장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드려왔습니다. 워낙 이제 깊은 낙폭이다 보니까 좀 생소하게 그렇게 느껴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공포심리까지 들어가신 분들도 은근히 많으시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래전부터 이제 제법 큰 약세장을 다 경험해 왔는데, 자,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는 주식시장이 어떤 임계선을 넘어가게 되면요, 자, 그냥 무덤덤해지는 그런 심리 상태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막 사람들이 아비규환이고 메인 뉴스에서 증시는 안 좋습니다라고 막 소리치고 있을 때, 저는 그 모든 뉴스들이나 이야기들이 마치 우리 수영장에서 잠수했을 때 그 물속에서 웅왕웅왕 하는 그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별로 크게 느낌이 오지 않았습니다. 자, 무덤덤. 자, 생각을 해보면요. 어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큰 약세장은 2000년 이후에 5번이 있었습니다. 2000년 IT 버블 붕괴, 2001년 중반에서 9.11 테러까지 폭락장, 2002년에서 2003년 이라크전 발발 직전의 긴장감,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01년 8월 유럽위기, 이렇게 5번이 있었고, 그 중간중간에 2015년 같은 중급의 큰 하락장이 있었죠. 엄밀히 따져보면 요 2011년 8월 요 하락장은 빼도 될 정도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2010년 이후에 제법 컸던 단기 급락장이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2000년 이때 IT 버블 붕괴 때는 그 하락장 때문에 큰 마음의 고생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 책에서도 그 부분을 책 초반에 다루기도 했었죠. 성수대교를 밤 12시 그 무서운 시간에 건널 때 있었던 이야기, 제 책을 보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하락장을 겪을 때마다 점점 무덤덤해지기 시작하더니 2008년 이후부터에서는요, 일정 수준 임계치 벗어나게 되면은 그냥 무덤덤해집니다. 대표적인 임계치가 PBR 1 수준, 그 이하로 시장이 하락했을 때 오히려 그때부터는 기회라는 생각이 마음속으로 이제 떠올라요. 자, 그리고
자,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자연스럽게 마음속에선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자, 2000년 IT 버블 때처럼 내가 말도 안 되는 주식을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산 것도 아닌데 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내가 뭐 빚내서 투자한 것도 아닌데 뭘, 빚내서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파산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어려워도 밥은 먹고 살지 않냐, 그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떠오릅니다. 과거에 그 2000년 IT 버블 때나 붕괴 때나 뭐 2000년 초중반의 약세장 때 좀 힘든 시기 때마다 제 할머니가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입니다. 빚내서 투자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걱정하니? 너는 야, 밥은 먹고 산다. 걱정하지 마라. 요즘 세상에 밥 굶지는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게 저절로 떠오릅니다. 시장이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고요해지기 시작해요. 고요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번 하락장 때도요, 똑같이 2000년 IT 버블 때도 뭐 버블 때처럼 비싼 값으로 산 게 아닌데 뭘, 빚내서 투자한 것도 아닌데 뭘, 주식시장 어려워도 밥은 먹고 살잖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저절로 마음이 고요해지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다이버가 물속에서 옹왕옹왕하는 고요한 소리처럼 말입니다. 자, 약세장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요, 이런 무덤덤한 생각과 더불어서 한편으로는 무서울 정도로 제 자신이 냉정해진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뭐 일단 무덤덤한 상황은 뭐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뭐 어제 같은 경우도 퇴근한 다음에 집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주식 떨어졌잖아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아무 생각이 없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 무념무상이라는 그러한 용어가 떠오르기도 할 정도였습니다. 자, 하락장 계속 이어지게 되면요, 이럴 때 어떻게 무덤덤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오히려 증시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시장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버려지는 종목들이 늘어나네, 이러한 생각이 저는 떠올라요. 알곡과 같은 종목들, 그리고 주식격언에서 말하는 버려진 흑진주, 그러한 종목들이 눈에 막 저절로 떠오르고 밟힙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는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주식 투자를 참지 못하고 떠나는 투자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건 현실이야. 제 주변에 뭐 주식 투자를 하는 많은 분들이 이런 제법 큰 하락장을 경험하게 되면 주식시장에서 떠납니다. 본인이 원했던 손실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본인이 원해서 떠났던, 외부에서 압박을 받아서 떠났던, 뭐 가정에서 주식 투자로 왜 손해를 봐, 이런 압박을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는 레버리지를 너무 크게 써서 강제 청산이 됐든 어쨌거나 떠나는 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서 제가 좀 무서운 얘기를 하면서 지인들을 위로해요. 듣는 지인들은 위로받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나중에 생각하면 왜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말을 합니다. 그래, 너는 견디기 어려웠을 거야, 그 하락장. 그 마음 이해해. 그런데 하고 점점점으로 제가 칼럼에는 적어놨습니다만, 조금 무섭게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그런데 포기할 거면 주식 투자 빨리 포기해. 좀 무섭죠. 제 자신이 무섭다고 생각이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자, 중간 제목입니다. 어설프게 가치 투자하는 이들이 시장에서 떠나게 될 때면, 자, 2005년에서 2007년 사이 강세장에서요,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치 투자로 많이 전환을 했습니다. 자, 2007년이 그때가 가장 피크였는데, 가치 투자를 한다는 사이트나 카페 회원수가 폭증했어요. 너도 나도 나 가치 투자해요 라고 하면서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수익을 만드는 기회가 점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자, 결국은 2007년 중후반에는 가치 투자의 성과가 주가 지수에 비해서 크게 뒤처지는 현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 제 주변 지인들도 가치 투자로 변신을 했어요. 예.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2003년에서 2004년 요때입니다. 하이닉스로 수십 번씩 단타를 치던 주변 지인들이 갑자기 변하면서 가치 투자로 변했대요. 대신에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새로운 개념, 색다른 개념들을 덧붙였는데, 나는 가치 투자지만 테마 순환하는 어떤 방식을 접목했어. 예. 기괴한 투자 방법들을 동원을 하면서 가치 투자자로 변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가치 투자로 변했지만 제 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다 포기했습니다. 예, 대다수는 포기하고 물러났어요. 2009년 초부터 해서 가치 투자로 2009년 초에 가치 투자자로서 살아남은 투자자는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 다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자, 제 지인들도 그때 떠났습니다. 예. 그때 당시 보게 되면요, 종합주가지수 5천이 아니고 1000포인트까지 내려갔는데 500 간다라던 어떤 농객의 말에 열광하면서 다 주식 투자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자, 그 덕분일까요? 시장은 2009년부터 해서 2016년 중반까지 가치 투자자에게 큰 기회를 안겨줬습니다. 모두가 떠난 이후의 말입니다. 자, 2년 전부터, 그러니까 2016년이죠? 2007년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모양이 바뀌었어요. 자, 가치 투자긴 한데 퀀트 기반의 가치 투자다라고 하면서 관련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름만 대면 아는 다 그 책들입니다. 특히나 똑똑한, 예,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잘 아는 대학생층을 중심으로 해서 가치 투자 시뮬레이션들을 많이 했고, 야, 해보니까 연 30% 그냥 껌이네. 어떤 이들은 연 50% 비법을 난 찾았어 라면서, 예, 어떤 새로운 가치 투자 방법을 표방하며 뛰어들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 그 이후부터 해서 수익률이 안 좋아졌어요. 예. 자, 그리고 2018년 약세장이 찾아왔습니다. 자, 연환산 수익률 30%, 50% 낸다는 그 비법을 찾았던 혈기왕성한 가치 투자자, 과연 이번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생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2018년 시장에서 대다수가 포기할 이란 것은 2008년 사례를 봐서도 자명한 일입니다. 예. 아마 역사는 돌고 돌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반복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가상화폐 광풍 때 어설프게 가치 투자 퀀트를 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예, 가상화폐로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때 한번 포기했고 이번에 확실히 포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자, 위에서 제가 제 지인을 위로했을 때 그 말입니다. 자, 가치 투자 어설프게 시작하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유, 또 이야기하기는 제가 좀, 예, 너무 나빠 보일 것 같아서, 예,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예. 가치 투자, 예, 힘드신 분들은, 예, 힘드신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드릴 말씀은 중간에 했던 이야기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아, 이성수가 그렇게 얘기를 했구나. 아, 역시 냉정한 사람, 나쁜 사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제 글의 취지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예. 영상 깊이 보신 분, 제 글 깊이 보신 분들은, 예,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러펀드의 증시 토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구독하기, 좋아하기 꾹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 옷, 예, 이쁘죠? 예, 요즘 이뻐서 자주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젊음의 혈기가 넘치는 홍대에서 이뻐 보여서 샀습니다. 예. 자, 마음 편하게 예, 주식 투자 임하시기 바라면서 내일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